위인민주주의는 기에르모 오도넬이 제시한 개념으로 민주주의의 외형적 틀을 유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의 개인적 권력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는 체제를 지칭합니다. 이 체제에서는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위임받은 권력을 강조하며 의회나 사법부와 같은 제도적 견제와 균형을 무시하거나 약화시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대통령에게 거의 무제한적인 신뢰와 권한을 부여하는 정치적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정부가 법치주의보다는 리더의 개인적 판단에 의존하며 행정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회나 시민사회의 역할이 축소됩니다. 위인민주주의는 종종 정치적 불안정과 민주주의 제도의 약화를 초래하며 친위 쿠데타와 같은 권력 남용의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친위 쿠데타란 기존의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권력을 강화하거나 연장하기 위해 지도자가 비합법적이거나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도자는 국가기관을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반대파를 억압하며 법적, 제도적 제약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위인민주주의는 권력 분산보다는 집중을 촉진하기 때문에 친위 쿠데타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적 조건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페루의 알베르토 후지모리 정권과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정권의 쿠데타와 관련된 사건들은 권력 집중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꼽힙니다. 먼저 페루의 알베르토 후지모리는 1990년 대통령에 당선된 후 급격한 권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그의 정권 초기에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게릴라 조직인 샌데로 루미노소를 진압하며 대중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992년 그는 의회를 해산하고 헌법재판소를 폐쇄하는 쿠데타적인 행보를 보이며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후지모리는 이를 자기 쿠데타라고 부르며 국가개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포장했습니다. 그는 군부와 경찰력을 이용해 반대파를 탄압하고 언론을 통제했으며 자신에게 우호적인 새로운 헌법을 도입해 권력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켰습니다. 결국 2000년 푸페 스캔들과 대규모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지면서 후지모리는 사임하고 일본으로 도피했으며 나중에 페루로 송환되어 여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정권은 2016년의 쿠데타 시도가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2016년 7월 터키 군부 내 일부 세력이 에르도안 정권을 전복하려는 쿠데타를 시도했으나 이는 국민의 저항과 경찰, 에르도안에 충성하는 군부 세력의 대응으로 진압되었습니다. 에르도안은 이를 신의 선물로 표현하며 쿠데타를 빌미로 대규모 숙청 작업을 단행했습니다. 군인, 경찰, 공무원, 언론인, 학자 등 수만 명이 해고되거나 구속되었고 정부는 이를 통해 모든 반대 세력을 억압하고 권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에르도안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제 중심의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사실상 입법부와 사법부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구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극도로 제한되었고 반대 세력은 테러리스트로 낙인 찍혀 탄압당했습니다. 후지모리와 에르도안 모두 쿠데타 또는 쿠데타와 유사한 상황을 정치적 정당성의 도구로 활용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두 사례는 권력이 집중된 위인민주주의 체제에서 제도적 견제가 약화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권력 남용의 극단적인 예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인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이상 위인민주주의와 친위 쿠데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